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우하산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가맹사업을 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데 제12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전체 태양과 1호 그중 1호 거래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제12조 제1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4호죠. 그래서 거래상 지위 남용, 그것이 특별법적인 부분을 12조에 따로 가맹사업 분야에 있어서 규정을 해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제4호죠. 그것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조 제1항을 보시면 거기에 또 대통령령,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령 제13조 별표 2를 혹시 클릭을 딱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유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요.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 거절입니다. 거래 거절에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영업 지원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계약 갱신을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 그게 거래 거절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그리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가행위, 그 다음에 그 밖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데 또 그 밖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는 눈여겨볼 것이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죠. 리모델링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인크로치먼트인데 그것이 여기 제6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1호 거래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가맹사업법 제12조와 공정거래법의 관계라고 해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모두에 있으나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의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는 1호, 2호, 3호 보시면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고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규정만 적용이 되고요. 공정거래법에는 없고 가맹사업법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가맹사업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건데요. 부당한 손배 부가행위라든가 영업시간 구속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인크로치먼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 유인금지,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에는 없고 가맹사업 특수성에 기해서 12조에만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유인금지는요, 경쟁가맹본부가 가가지고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을 파는데요. 야, 너네 그 치킨 잘 되니? 안 되잖아. 우리가 훨씬 잘 돼. 일로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게 6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에 없고 공정거래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여전히 받고요. 가맹본부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차별적 취급이라든가 경쟁사업자 제재라든가 거래 강제라든가 사업활동 방해라든가 부당한 지원행위,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가맹사업법에는 없고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전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적 취급의 경우에는요, 여기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규율되고 있는 건데요. 차별적 취급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A에게는 본사의 제공품을 2만 원에 공급하고 가맹사업자 B, 맨날 그 회의에 들어와가지고 목소리만 큰 그 B에게는 싫으니까 이 사람 그 싫은 사람이 A겠네요. 그 맨날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본사 제공품을 2만 원에 공급을 하고요. 아주 말 잘 듣고 착한 그 가맹사업자 B에게는 같은 물건을 주면서 19,000원을 주면 이건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에 해당해서 위법합니다. 근데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가맹사업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요. 스페셜 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10명, 20명까지 모으기가 힘든데 그때는 딜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일 제품을 주면서 15,000원에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한 레거시들이 가맹본부한테는 또 싫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처음에는 15,000원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보니까 너희가 우리 사업 맨 처음에 들어와서 15,000원에 줬는데 알잖아. 지금 내 프랜차이즈가 지금 한국에 500개야. 근데 지금 2만 원이거든? 너도 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레가시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마찰이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어떤 것일까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라는 것은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입니다. 불공정성이라는 것은 수단 내용 방법이 시사하다는 의미이고요.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 사업자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 우려를 의미합니다. 입증 책임하고 굉장히 잘 법 조문을 보시면 어떤 경우는 부당하게, 어떤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엇을 하는 경우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고 부당하게 무엇을 하는 경우에는 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른 게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하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을 하는 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를 잡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일 경우에는 훨씬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라는 조문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입증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근데 실무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하게를 입증을 하라고 하면서 신고인이나 누구에게 굉장히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신고를 이렇게 했으면 너가 좀 부당하다는 걸 좀 더 입증을 해봐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원래는 신고인은 신고로서 그만둬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론 굉장히 좋은 분들이 대부분 99.999%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상의 거래 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업지원 거절, 계약갱신 거절은 영업을 잘라버리는 거고요. 계약갱신 거절은 계약갱신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지원을 거절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물량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내가 통닭을 나한테서 사가야 하는데 내가 갑자기 물량을 확 줄여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영업을 지원을 거절하게 되면 프랜차이지, 가맹점 사업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닭을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통닭을 굽습니까? 본사에서 안 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기 때문에 원칙상 위법하고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로 시킨의 물량을 제한을 해서 그 업자에게 적게 줬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당하게입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잘라버리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초 투자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하면서 1억 예를 들어 8천만 원은 들였다. 아니면은 어떤 업장에 따라서 2, 3억은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소 5년은 해야 되는데 가맹 계약서에 1년 또는 최초 2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안 해버리면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부당하게 여서요, 가맹본부가 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요, 이럴 때는요, 계약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때 미리 디폴트 레터나 이런 경고장 이런 거를 확실하게 줘서 부당성이 없다. 내가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지 않게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걸 미리 증거로서 남겨놓는 것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한 컴플라이언스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거절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거절,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 해지 거래 거절,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데, 부당한 계약 해지 거절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제14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말고도 규정을, 그 밑에 12조 다음에 두고 있는데요. 이는 거래 거절 측면을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는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 보시면은요, 제13조 제1항에 들어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 전 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로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죠?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맹본부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해 버릴 수 있다. 그죠? 가맹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갱신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가맹전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프랜차이지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전 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호에 다시 가나 다목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가맹점 운영의 점포, 설비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 취득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런 거를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 허가, 취득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 업체를 하는데, 마사지사로 등록을 안 했다. 라이센스가 없다. 그런데,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가맹점, 본부에서는요, 이를 다 리뷰를 하지 않는 이상 실무상 알기 어려운, 산업상의 곤란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을 보시면요,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공 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가맹계약 자동갱신 어토메리컬하게 리뉴되는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갱신 조항도 굉장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잘 써야 되는데요. 단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조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이 계약 내용이 갱신된다라고 하면은 갱신된 이후에도 일정 사유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을 합의를 다시 해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게 변호사분들은 다루셔야 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사항 보시면 그 가맹본부가 제 사망의 거절 통지를 하지 이게 지금 쌍방향이어서 안녕하세요 유창현 선생님 좀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 사항 보시면 사망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죠? 다만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에게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대통령령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그렇죠? 마구 해지해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해지하는 사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는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디폴트 레러를 많이 받거나 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쉐이디하게 뒤로 난 저 사람이랑은 못하겠어 하고 쟤는 잘라버려 하면 이런 식으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선 법 규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 해지를 할 때는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밝히고 그 계약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서면을 2회 이상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죠? 다만 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맹계약서에도 가맹사업법이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1항의 규정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디폴트 레러를 줘서 가맹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요. 가맹본사 입장에서는요, 어떨 때 이런 디폴트 레러를 주는 경우가 실무상 있냐면, 어떤 가맹사업자가 굉장히 싫은 경우에 이런 디폴트 레러를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색출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적이 너무 나빠서 내보낼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막 찾죠. 해서 디폴트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너는 이걸 잘못했어. 너는 본사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어. 이렇게 해서 디폴트를 계속 주고요. 하는 건데 레가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요. 애초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몇백 개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싫은 거죠. 그때는 본사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디폴트 그거를 줄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즉시 해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보시면 대통령령 제15조 제1호에서 10호 즉시 해지 가능한 경우인데요. 실무상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4호, 그다음 6호 이렇게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즉시 해지할 수 있고 6호 보시면 면허,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시정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가맹점 사업자가 받은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가 제7호 보시면
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을 하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경고장이나 디폴트 레러에 반드시 분명히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는 경고를 미리 넣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비즈를 해서 가맹점을 봤더니 갑자기 막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나옵니다.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보이면 그 사업장은 끝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몇천 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밑에 다 녹이고 다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럴 때 공중에 급박한 위험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럴 때는 즉시 해지 가능하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잠시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분만 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을 한 경우, 그죠? 명절 전에 갑자기 이런 거 레터를 미리 잘 보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 및 갱신 거절 관련해서 해지가 적법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점포 운영이 수일 이상 방치하거나 로열티, 가맹점 지급 연체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도, 파산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적법한 해지 사유로 인정이 되겠고요. 위법한 해지 사유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당 거래 거절이 되는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하는 거.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한다. 좀 웃긴 거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너가 옛날에 아이스크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자벤스라는 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업정보 파헤치려고 가맹 사업을 하는 거니? 왜 그러니? 또 그 전에 그런 걸 종사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삼는 건데요. 이것은요, 규정이 좀 잘못됐어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삼는 게 아니라 이건 영이 잘못된 겁니다. 종사했다는 것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법한 해지가 사유가 되는데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이게 지금 규정 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꿔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외 사안은요, 이런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CU라는 가맹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GS25C를 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CU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하고 그거에 따라서 로열티도 많이 나올 거고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런 사람 못 구해서 안달이죠. 오히려 해외에선. 그래서 이 규정은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 다음 보시면 가맹점의 경영부진 등 지나치게 추상적 사유로 해지를 하는 해지 사유를 하는 건 안 되고요. 영업 목표 50% 미달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삼는 거. 이거 위법한 해지 사유고요. 비협조적이면 해지한다. 이런 거 계약서에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 위법한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킨 사업자였었는데요. 이 가맹점 본부가요. 기존에 그 박모 씨한테 무슨 치킨 가맹점을 내줬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산동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그걸 이렇게 서초동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내줬는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영업을 잘 하고 있었어요. 신통치킨이라는 걸로. 근데 난 이제 서초동 지역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텍티브 테리토리 영업지역 설정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2km 떨어진 저쪽에
신통치킨 무슨 점이 또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가맹 본부로 달려간 거죠. 우리 회장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나한테 여기 주기로 해놓고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는 상업지역 나눠먹깁니까? 나한테 그 전에 영업지역을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돼서 했는데 본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막 언론 제보도 하고 막 이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시민에 대한 명성 및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경우로서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라는 시정요구서 통지서를 발송했고 그래서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맹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뿔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맹 본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인크로치먼트라는 건데요. 영업지역을 가맹 본부가 지정점으로 해서 뚫고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을 내줘서 본인이 기존의 영업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던 지역을 침해당한 것을 인크로치먼트라고 하는데요. 딱 이 사례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요. 가맹점 사업자 박 누구누구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가맹 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행이 발생됐다고 불만한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가맹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이런 것은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경고한다. 그렇죠? 왜 경고에 그쳤을까요? 이 당시에 그 따로 내줬던 그 점포 있잖아요. 그 점포를 다 간판을 철거하고 그 다른 그 후발주자라고 하는 그 다른 영업지역을 침해하게 된 꼴이 된 그 사람한테는 모두 가맹금을 다 본사에서 나눠주고요. 원상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또는 수원사무소 어디에든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날씨 매우 좋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